2022년 6월 9일 낮 12시 50분경 한 여성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섭니다. 그러던 이 여성은 자수를 하기 위해 왔다며 오늘 새벽 3시쯤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에 사는 22세 이모 씨. 이 씨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이 씨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빌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씨의 말대로 집에서 숨져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수자네가 차가 어제 내려왔었어. 1시 좀 넘어서인지 와 있더라고요. 숨진 남성은 이 씨의 남편인 41세 박모 씨. 박 씨의 시신 여기저기에는 칼에 찔린 자국이 발견됐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남편 박 씨를 살해했다는 이 씨의 진술에 따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박 씨와 결혼한 지 갓 3주 정도 지난 신혼부부였습니다. 한참 신혼생활을 즐겨도 모자랄 시기에 대체 그들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2022년 4월) 이 씨는 제주도 여행을 하다 41세 남성 박 씨를 알게 됐고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무려 2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이 씨는 박 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박 씨가 결혼 전 이 씨에게 결혼하면 고가의 예물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씨는 박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2022년 5월 20일 박 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 씨는 남편이 된 박 씨와 살림을 합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결혼 전 박 씨가 고가의 예물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주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길 기대했지만 결혼 이후 시간이 지나도 박 씨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는 이 씨와 결혼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박 씨는 결혼 전 자신이 자영업자라고 소개했고 강남 고급 빌라에 살면서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한 박 씨의 모습을 보고 자영업자인 그가 돈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사실 월세로 강남 빌라에서 살고 있었으며 박 씨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는 렌터카 차량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6월 3일 등록돼 있는데 부동산에서 월세를 렌터카예요, 렌터카. 박 씨는 연인 관계에서부터 이 씨에게 솔직히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허세를 부리며 이 씨와 결혼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 씨에게 줄곧 자신의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 씨는 되려 아내 이 씨의 언동이나 옷차림 등에 대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에게 준 박 씨의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됐는데도 박 씨는 이를 해결해주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이 씨에게 밖에 나가 일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돈 때문에 남편 박 씨와 결혼했지만 박 씨가 돈이 많지 않은 빈털터리인 점을 알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짧은 결혼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2022년 6월 8일 밤 11시경 이날도 이 씨 부부는 말다툼을 한 뒤 화해를 했고 함께 식당에 가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귀가해서 추가로 술을 함께 마셨고 같이 게임을 하던 중 그들은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이 씨에게 폭언을 했고 이 A 씨는 박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박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경 이 씨는 집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술에 취해 방 안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있던 박 씨의 목 부위를 찔렀습니다. 이에 박 씨가 손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 일어서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오락기 쪽으로 넘어져 오락기에 유리판이 깨지면서 팔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몸을 일으켜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웠고 이 씨는 박 씨에게 다가가 옆으로 누워있는 박 씨의 목을 다시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방 밖으로 나와 지켜보다가 박 씨가 침대 아래에 앉아 침대 매트리스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침대 위에 올라가 박 씨의 손목 부위를 다시 칼로 찔렀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약 2시간에 걸쳐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박 씨의 목 부위를 10회 이상 찌르고 손목 부위를 2회 이상 찌르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끝내 박 씨는 다발성 경부자상 등으로 인한 실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이 씨는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난 뒤 아침이 되자 경찰서로 향해 자수한 것입니다. 나중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모든 일이 결혼한 지 고작 2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 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호관찰 명령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씨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씨의 배우자였던 박 씨에 대해 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무렵 겪고 있던 박 씨와의 갈등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불특정의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박 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박 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가 횡령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해 중고교 시절 남동생과 함께 주거지 없이 여러 시설을 전전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 씨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던 이 씨는 거액을 주겠다는 박 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문제가 신혼생활 중 참국을 초래하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인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씨가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 협박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2022년 5월 30일 밤 9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내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이 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나이가 어려 보인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성은 이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줬고 이 씨가 신분증을 보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여성이 신분증을 빼앗듯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이 씨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먹으로 여성의 오른쪽 얼굴을 2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이 씨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자 이 씨는 자신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전기 충격기를 꺼내 여성을 뒤쫓아가며 위협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상황을 중재하려고 하자 행인의 손목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전기 충격기는 인터넷을 통해 호신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이 씨는 폭행에다 전기 충격기로 협박까지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의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이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또 한 번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2022년 10월 서울구치소에서 이 씨는 함께 수용 중이던 한 여성이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상대방 여성도 이 씨에게 대항하며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핥히는 등 폭행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여성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감형되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만기 출소해도 36살이 됩니다.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씨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